안녕하세요, 담임쌤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강의는요, 진리 강사님의 25살 내 집 마련 성공한 자녀 시점에서 듣는 자녀 경제 교육법입니다. 오늘 이 전체 강의 중에서 말보다 놀이보다 효과적인 자녀 경제 교육 실천 방법 5단계에 대해서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자녀 경제 교육이 가장 부족한 나라라고 합니다. 오늘 강의 들어보시면요, 여러분들의 자녀도 25살이 되기 전에 내 집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빨리 부를 쌓아갈 수 있으니까요, 오늘 강의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진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자녀에게 경제교육을 왜 해줘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어떤 방식을 택하면 좋은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보기가 많죠. 우선은 말로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얘야, 돈이 중요하단다. 돈을 아껴 써야 하는 거야. 돈을 투자도 할 줄 알아야 하는 거야. 이렇게 말로 알려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간단하기도 하고 또 가장 필요한 작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린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놀이도 효과가 있습니다. 놀이라는 것은 다른 영상이라든지 사례를 통해서 그것과 비슷하게 설계를 해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그냥 보드게임을 해주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요. 브루마블 게임이 저는 부동산에 관해서 알려주는, 또 자본주의의 체계에 대해서 알려주는 정말 좋은 보드게임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미나게 은유로서 경제활동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 은유가 퇴색되지 않도록 실제 현실에서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야. 실제로 이렇게 건물을 쌓으면 통행료가 올라가는 거야.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용돈을 주시고 관리하게 하는 것은 모든 부모님들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용돈을 정해서 주고 그 안에서 원하는 것을 사게 하고 또 필요한 것을 사게 하고 이렇게 하면 돈을 버는 것, 투자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떻게 하면 돈을 잘 쓸 수 있지? 아껴 쓸 수 있지? 라는 것에 대해서는 자녀가 충분히 고민할 시간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파트 단지에 임장을 가보면 벼룩시장이 열릴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부모와 자녀가 함께 나와서 자녀의 장난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팔 수 있을지 고민하시는 모습이 되게 귀엽기도 하고 좋아 보이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써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간단히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진짜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저는 관찰과 참여의 방식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부모님께서 모범이 되어주시고 자녀들은 그 모습을 지켜보고 또 따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 경험을 기반으로 5단계로 구성을 해봤거든요. 첫 번째는 부모님께서 공부를 해주시는 것, 두 번째는 그 내용을 공유해 주시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형태로든 자녀가 참여하게 해주시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 목표하셨던 것을 실천하시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녀가 돈에 관한 일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려고 할 때 지지해 주시는 것, 이렇게 5단계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공부 단계입니다. 책을 읽으시고요. 투자에 대한 영상을 보시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엄마가 경제에 관한 책을 막 탐독하셨을 때가 있었거든요. 책꽂이 하나에 정말 다 경제책, 부동산 책으로 가득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엄마가 왜 아빠 책을 읽지? 라고 생각했던 게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열심히 공부하시던 그 모습이 저에게 좋은 이미지로 남아서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저게 재밌나? 하고 저도 책을 들추어서 보기도 하고요. 제가 한참 뒤에 첫 집을 사고서 부동산 공부에 막 열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할 때 그때 예전에 엄마가 읽었던 책 중에 이런 것이 있었는데 나도 한번 읽어볼까? 하고 본가에 가서 책을 다시 꺼내드니까 엄마가 이런 내용을 보고 나한테 그렇게 알려줬었던 거구나.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서 정말 노력했구나. 이런 것들이 막 퍼즐이 짜맞춰지듯이 느껴져서 참 좋더라고요. 공부를 하시면서 그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시는 것만으로도 자녀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이 가게 됩니다. 당장은 효과가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언젠가는 그 모습이 자녀에게도 좋은 습관이 될 것입니다. 둘째, 공부한 것을 공유해 주시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 내용을 자녀에게 공유해 주시면 됩니다. 책을 같이 읽으면서 이야기해 주셔도 좋고요. 밥 먹을 때나 등교해 주실 때, 또 등원해 주실 때, 이런 때 시간이 날 때마다 조금씩 돈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엄마가 곧 집을 살 거야 이렇게 목표를 공유해 주시는 것도 참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아이에게 해주기에는 조금 어려운 내용도 있지만요. 쉽게 해줄 수 있는 방법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저도 사실 엄마가 해주신 모든 이야기를 귀담아 듣진 않았거든요. 하지만 일상 속에서 해주신 이야기들이 지금 제가 경제 생활을 하는 데에도 좋은 밑거름이 되어주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확실합니다. 셋째, 자녀를 참여시키는 단계입니다. 부동산, 주식, 사업 다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셨기 때문에 제 경험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어머니께서 집을 사실 때마다 작게나마 제 의견을 보태고 또 힘을 보탰는데요. 그 과정에서 배운 것들도 참 많습니다. 엄마 집 보러 가는데 같이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쫄래쫄래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래서 북향집보다 남향집이 좋다고 하는구나. 집을 볼 때는 장판도 한번 뒤집어보고 물도 한번 틀어보고 창문도 열어보고 이렇게 냄새도 맡아봐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부동산 소장님이랑은 저런 이야기를 하나 보지? 이런 것들도 자연스럽게 체득이 되었습니다. 엄마가 집을 사고 나서 이렇게 자잘한 것들은 인테리어를 셀프로 하시기도 했는데요. 저희 엄마께서 몰딩을 칠하실 때 저는 밑에서 이렇게 페인트를 개어드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당연히 저에게는 엄청 좋은 경험이 되었죠. 내 집 마련에 대해서 마음의 장벽이 아예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자연스럽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었던 것이기도 하고요. 주식의 경우에는 제가 어느 유튜버의 이야기를 본 적이 있었는데요. 자녀분한테 너 요즘 동영상 편집하는 거에 관심이 많네? 그러면은 동영상 앱이 A도 있고 B도 있어. 너는 뭘 더 좋아해? 넌 A를 더 좋아해? A가 어떤 강점이 있어? 그렇게 강점이 있어. 그러면은 아빠가 주식을 사려고 하면 A를 사야겠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자녀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 또 또래의 문화라고 소개해주는 분야에 대해서 역으로 관심을 갖고 의견을 들어주시는 것도 참 좋은 교육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전거를 가르쳐 주시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부모의 지지 아래 스스로 조금씩 생각하고 또 도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는 혼자서도 해낼 수 있는 힘이 길러져 있을 것입니다. 넷째, 직접 실천하시는 것입니다. 본보기가 되어주세요. 지금까지 공부하고 또 도전하고 목표를 세웠던 것들을 이뤄내는 과정을 보여주시고 마침내는 이뤄내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녀는 부모님을 대단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또 그 모습을 따라하고 싶어지게 됩니다. 저는 어머니께서 실천하시는 모습을 다 지켜봤거든요. 빌라를 매입하고 인테리어를 하고 월세를 받고 또 시세 차익을 내고 파시는 모습까지 다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이 얼마나 우리 집에 의미 있는 일인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벌이가 없으실 때도 빌라의 월세를 받아서 그나마 생활비를 마련했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제 학비 한번 밀리지 않은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존경할 수밖에 없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직접 실천하신 것들이 자녀에게는 좋은 기억으로 남아서 앞으로 자녀가 나아가는 길에 있어서 큰 용기를 줄 것입니다. 다섯째, 마지막인데요. 지지해 주시면 됩니다. 너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 주세요. 이건 꼭 돈에 국한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살면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도전하고 공부하고 또 실패하고 다시 공부해서 마침내 성공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 대신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도록 다음 기회를 꼭 기약하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실패해도 된다는 마음이 그렇게 쉽게 생기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부모님께서 지지해주시면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녀에게 경제 교육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이 중에 저희 어머니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행동해 주셨던 그 당시에 바로 효과가 나타난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는 엄마가 나를 존중해 주는구나. 엄마가 무슨 책을 저렇게 재밌게 읽는 거야? 와, 엄마 해냈네. 대단하다. 이 정도가 다였습니다. 제가 경제활동을 시작하고서 집을 한 채 사보고서 그 의미를 찾게 된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효과가 제깍제깍 나타나지 않는다고 속상해 하시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언젠가는 자녀에게 소중한 지적 자산으로 돌아가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자녀의 경제 교육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리 강사님이 강의 잘 들어보셨나요? 우리는 내가 아는 만큼만 세상에 보이는 법입니다. 이분 강의 꼭 들어보시고요. 아래 댓글에 링크 달아 놓을 테니까요.
보시기 바랍니다.